저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프로그래머 장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나의 불온한 친구들 일부 모스크바의 마지막 공기라는 좀 긴 제목의 영화인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영화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그 러시아의 현재 상황,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푸틴에 의한 철권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러시아의 상황을 무대로 하고 있고요. 그 배경 하에서 영화의 주인공들은 러시아의 탐사보도 저널리즘에 복무하는 여성 저널리스트들이 주인공입니다.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하는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이 탐사보도 기자들의 어떤 집단을 따라잡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줄리아 로크테프라고 하는 러시아 출신이신데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시각예술가이자 영화 감독이시고요. 이 작품은 총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전반부와 후반부 각각 지금 주인공이 되는 이 러시아 탐사보도 저널리스트들의 어떤 활동들을 따라잡으면서 전반부에는 이들이 실제로 그 포괄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상황을 어떻게 알리기 위해서 분투하는지에 대한 것을 따라가고요. 후반부, 그러니까 2부에 해당하는 챕터는 이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노출되고 국가 권력의 어떤 통제나 감시 또는 억압 이런 등등의 마각이 옥죄어 오면서 이들의 활동이 어떻게 위축되고 또 그것에 맞서서 어떻게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따라가는 이야기고 전반부는 좀 밝고 경쾌한 톤이고 후반부는 좀 어둡고 이렇게 좀 반분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언론인들, 저널리스트들, 다큐멘터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시간과 그 시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저는 이게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주인공들이 전부 여성들이라는 것이 좀 특별했습니다. 여성 저널리스트들이고 여기에는 이제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있고 리포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각자의 플랫폼, 매체 또는 역할을 안에서 저널리즘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아주 근접한 밀착된 취재와 또 인상적인 어떤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으로 좀 길긴 하지만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영화제에서는 말씀드렸던 줄리아 로크테프 감독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서 제작 과정과 또 이후에 계속 이어질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한번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도 동석하시면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한 1년 정도 저희가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한 프레데릭 와이즈만 감독 전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레데릭 와이즈만 감독은 1967년부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45편의 거의 버릴 것이 없는 필모그래피를 완성한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올해 저희가 준비한 이 회고전은 영화제 기간을 포함해서 2026년 7월까지 장장 한 9개월, 1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영화제 기간에 20편의 작품을 먼저 선을 보이고 그리고 내년 7월까지 45편의 작품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상영하는 그런 전작전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작전을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감독의 어떤 작품 세계는 한두 편의 작품 또는 몇 편의 대표작을 가지고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루는 것은 주로 이제 미국 사회 안에서 또 일반적인 인간 세계 안에서 우리의 활동을 좌우하는 것들, 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병원, 군대, 경찰, 시청 이런 등등의 기관과 제도를 다룹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도와 기관을 다루는 어떤 흐름과 경향이 또 그러한 어떤 태도가 초기작들부터 그 후기작들까지 다 이어지면서 좀 변모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감독의 어떤 온전한 필모그래피를 다 이해하고 하는 관객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많은 작품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작전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감독은 모든 작품을 다 또는 상당수의 작품을 다 보고 이해할 때 온전하게 그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사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 인물이라서 이제 45편의 작품을 다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기획전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45편의 작품을 다 보라고 하면서 이제 한 편의 작품을 추천을 드리자면 1975년에 만들어진 복지라는 작품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와이즈만의 작품 세계 전체 안에서 보자면 이 영화가 러닝타임이 길어지는 어떤 길목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엄청 길진 않지만 그 이전과 구별해서 봤을 때 거의 한 3시간에 육박하는 상영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가 왜 길어졌는가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복지제도와 복지제도를 관할하는 어떤 기관을 다루는데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고 매우 인상적입니다. 마치 이것은 다큐멘터리지만 독백을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떻게 촬영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생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와이즈먼 영화의 어떤 독창적인 양식과 독보적인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넌픽션과 픽션 사이의 어떤 경계에서 어떻게 현실과 사실을 찍는 것이 극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혼자 연기를 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영화 엔딩도 그러한데요.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연극에 나오는 그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그 남자가 실존주의적인 막 고민을 얘기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대사를 읽듯이.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이런 엔딩도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어떤 기관을 담아내는 방식, 인간을 카메라에 담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가장 와이즈먼의 어떤 전형과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는 작품이면서 동시에 극적이고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끓고 있는 그런 한편의 어떤 장대한 스토리를 본 듯한 인상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한 편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복지를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제의 이제 비경쟁 직선 중에 익스펜디드라고 분류되는 새로운 유형의 시각 예술과 또는 영화 바깥, 영화의 경계 너머로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나 시도를 담은 영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 익스펜디드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장편 영화 한 편인데요. 에마우스의 좋은 하루라고 하는 원제는 Have a Nice Day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무대는 역시 이제 공간이 중요한데요. 그 프랑스의 그르노블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그르노블에 있는 자선 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기관이 무대가 됩니다. 에마우스라고 하는 이 기관은 선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쓰던 중고품들을 기증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센터예요. 아주 큰 규모의 센터인데 물론 이 장소가 가는 성격 때문에 좀 이렇게 침침하기도 하고 이미 사용된 물건들이 많이 모여있는 잡동사니들의 어떤 집합소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 역시 대개는 어떤 그 사회의 비주류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추측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센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처음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좀 썰렁하고 이런데 이 영화의 감독 연출자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센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각각의 그 중고품들이죠. 중고품들을 어떤 작품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물론 팔기 위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컵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컵의 사진을 찍고 도록의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들이 모델이 되기도 하고 옷을 판다. 그럼 그 옷을 자기가 입고 머플러를 판다. 머플러를 목에 걸치고 미적인 가공을 가해서 그 물건 중고품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워크샵을 하면서 그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풀이 죽었던 생기가 없는 공간이 어떻게 마술적으로 바뀌는지 이 과정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담아낸 그런 작품인데요. 영화가 매우 영감이 넘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됐다고 하는 것도 신기하고 또 재생과 환경 이런 현대적인 이슈와도 접목이 돼 있을 뿐만 아니고 미적인 활동이 아주 멀고 고상한 어떤 저 위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까이 있고 또 일상적인 세계 안에, 생활 세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영화제의 모토나 노선과도 깊이 관련돼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재활용센터, 그 자선센터가 이제 일종의 미술관, 나중에는 어떤 갤러리처럼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을 쭉 쫓아가면서 그 과정 자체가 프로젝트이고 그 과정 자체가 다큐멘터리가 되는, 그 안에는 좀 극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신나고 경쾌하고 또 아름답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영화와 어떤 예술, 또 생활세계, 이것의 어떤 합일과 경계를 넘어서는 체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에마우스의 좋은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17회를 맞았는데요.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의 기간 동안 개최됩니다. 올해는 작년에 메인 상영관으로 사용됐던 메가박스 킨텍스 7개 관과, 그리고 올해는 무대를 파주 야당역에 있는 상영관으로 좀 확장을 했습니다. 파주 야당역에 있는 CGV 4개관을 포함해서 총 메인 상영관 11개 관에서 143편의 작품들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영화의 스타일과 형식과 또 주제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객 여러분께서도 시간을 내셔서 이 두 극장에서 상영되는 작품들을 관람하신다면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반적인 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의 기간 동안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영화제가 벌어지는 그 주요 공간들 안에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